자, 새누리당 오늘 의원총회 열렸는데 또 싸웠습니다. 자꾸 같은 내용 소개해드리는 겁니까? 글쎄요. 당신은 하수 중에 하수라고 또 질타했고요. 나를 죄인 취급하다니 아주 정면 충돌했습니다. 바로 서청원과 임명진 두 사람의 노정객 얘기입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의원총회 영상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구장차장, 저 장면 이제 서청원 의원이 들어오네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새누리당 그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맨 앞좌석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앉고 그 줄의 맨 끝줄에 그 서청원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의총을 비공개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 비공개 의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맨 뒤에 있던 서청원 의원이 왜 비공개로 하느냐, 공개로 하자 이렇게 뭐 고함을 쳐서 잠시 이렇게 소동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서청원 의원이 영입했는데 내가 영입하고 보니까 나더러 나가라고 라면서 지금 상황을 개탄하고 있는 서청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임명진 위원장이 말하는 왜 떠나야 하는지, 왜 친박이 패권이었는지를 계속 소개해드렸는데 과연 서청원 의원은 뭐라 그러면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지 저희가 오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쯤 할복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날 목사님하고 오전에 저하고 조찬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탈당할 때는 제 타이밍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기억하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회자가 무너서 그렇지 제가 이름을 거론한 게 아닙니다. 좀 말려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강압적이고 독선독주로 당을 이끄는 거 목사님, 저는 그것을 끝낼 때까지 저는 목사님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겁니다. 지금 저 말씀이 좀 20분 계속된 것을 저희가 일부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네, 막판에는 뭐 피를 토하는 사자우를 막 연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뭐 그 서청원 집사와 임명진 목사가 싸우면 목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당내 세력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친박 인적 청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서청원 의원하고 최경훈 의원을 끝까지 그 당에서 출당 조치하기보다는 인적 쇄신 문제에서 저희가 볼 때 새누리당 쇄신 문제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게 되면 나중에 대선 국민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세력과 연대한다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지 않는다라면 새누리당 독자 후보를 염두에 둔다고 하는 것인데 인적 청산보다는 새누리당의 개혁 드라이브, 대선 드라이브 쪽으로 그 국면을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해 보고 싶습니다. 그 새누리당은 결국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그 비대위원을 인선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가 윤리위를 새롭게 구성을 합니다. 윤리위에서 뭐 서청원 의원이라든지 몇몇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 출당을 의결을 하게 되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으로 출당이 되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으로서는 뭐 이 피를 토하는 심정이고 억울하겠지만 임명진 위원장에게 칼자루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새누리당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럴 가능성 없어졌는데 반기문 사무총장 이제 목요일 날 귀국합니다. 일정이 대체로 좀 윤곽이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귀국한 후에요. 12일 내일 모레죠. 목요일에 귀국하고 그 하루 다음이죠. 13일 금요일에 일단 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북 음성에 있는 선친의 묘소에 들고 다시 충주에 가서 모친과 함께 문친에게 인사를 나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귀국하고 금요일, 토요일쯤 아마 이틀에 걸쳐서 이런 일정을 소화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요. 사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정을 마친 이후에 과연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한 건데 그 의문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럼에도 다음 일정 계속 보면서 과연 어떤 일정들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14일에는요. 광주에 있는 국립 5.18 묘지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 바뀌고요. 18일에는 이제 그 봉화마을, 울산과 봉화마을 등등을 이제 그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0일에는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지만 만나지는 않고 전화 통화만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황교안 그 권한대행을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캠프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다음 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일정이 쭉 있어요. 그런데 비어있는 게 월화쯤이거든요. 현재는 저희가 100%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연 이 16, 17일 그러니까 16, 17일 두 날은
지금 이 두 날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마친 이후에 과연 첫 번째 방문지로 어디를 갈 것이냐. 다들 이제 짐작만 할 뿐이거든요. 네. 자, 구장 차장 어디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16일 전에가 하루 전이 15일인데요. 네. 일요일인 15일에 국민의당에서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현재 그 국민의당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박지원 당대표가 선출이 되게 되면 박 전 당대표는 얼마 전에도 언급했듯이 반기문 총장과 뉴 DJP 연합을 해야 된다. 호남과 충청이 그 연합하는 그 대선 구도를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15일 날 박지원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 다음 날에라도 당장 반기문 총장과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여의도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짐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일정을 쭉 마치고 월화 요때 과연 어디를 가느냐. 좀 가령 이제 광주 방문할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 묘지도 있고 팽목항도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월호 참사에 다친 민심을 다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대구를 갈 수도 있고 부산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쭉 돌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가장 좀 고민되는 지점이 네. 현재 보수의 후보, 여권의 후보라고 하는 것을 달았을 경우에 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문재인 반기문 양강구도에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층 결집하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의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일예인데요. 네. 따라서 보수 여당 후보의 행보보다는 네. 중도와 진보의 색채를 갖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없다. 장소로는 5.18 묘소나 그 팽목항, 그리고 네. 사람으로는 김종인 대표나 네. 손학규 전 대표 같은 분들을 만나서 본인이 여권 후보, 친박의 후보가 아니라 중도 후보, 확장성이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인물과 장소에 가지 않겠나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생 행보를 해서 국민 마음을 먼저 다독거릴 거냐, 네. 아니면 정치 행보를 해서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할 거냐, 아니면 반기문이라는 그 어떤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국제적 이미지를 가진 것을 뭐 우리나라 그 외교력이나 아니면 지금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그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냐, 이 세 가지 지점에서 네. 일정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6일과 17일은 이제 첫 정치 일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네. 앞으로의 반기문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좀 방향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도를 겨냥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확실한 보수 후보다 잊지 마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수도권에 머물지, 광주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대구를 갈지, 그 첫 행보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